8.15 모니터 구독자분들이 참 많이 좋아하시는 분이죠. 우리 오건영 팀장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잠깐 더 소개해드리면 앞으로 3년 경제전쟁의 미래라는 베스트셀러 저자이시고요. 신한 AI의 그 자본시장 분석 팀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 오랜만이죠? 네, 오랜만에 했습니다. 두 달 넘은 것 같은데 뭐 아주 많이 바쁘신 것 같아가지고 네, 하여튼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더 그 좋은 정보, 노하우들을 좀 풀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일단 그러면 바로 들어가는 이슈가 뭐냐면 요즘 최근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지금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이제 뭐 제가 그런 쪽에 뭐 이제 어떤 그 병이나 이런 쪽에 대한 의학이나 이런 쪽에 대한 지식은 일천하다 보니까 그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만 저는 그런 형태의 전염병들이 금융시장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쳐왔는지를 한번 좀 간단하게 먼저 브리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거하고 되게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게 2003년도에 사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그렇죠.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멕시코에서 발원을 했었던 신종플루고요. 그때 당시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사망자가 나왔었던 것으로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도 여름에는 이제 메르스가 유행을 했었고요. 이제 중동 호흡기 질환이죠. 그 다음에 2016년에서 17년 사이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부각을 받지 못했는데 브라질 쪽에서 중남미 쪽에서 지카 바이러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금융시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표면화되었었던 그런 이제 전염병 관련 이슈들이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지금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사스가 아마 가장 비슷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지역도 중국이나 홍콩 굉장히 좀 비슷한 편이고요. 근데 이제 당시를 좀 회상을 해보면 2003년도 사스가 이제 발원했었을 당시에 그 이제 굉장히 좀 치명적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당시 코스피 지수가 제 기억에 600포인트를 하회를 해요. 그럼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그때 당시에 사스보다도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됐던 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더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제 2002년도, 2003년도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카드 대란이라는 거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카드 버블이 이제 무너지면서 우리나라 소비가 굉장히 빠르게 위축이 됐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 이제 분식회계 사건 비슷하게 이제 SK 글로벌 사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어떤 뭐랄까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체에 대한 투자 심리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이제 지수가 좀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사스 자체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그만큼 끌어내렸다라기보다는 그렇게 전반적인 펀더멘탈이 안 좋았었을 때 사스가 얹혀줬었다. 이제 그렇게 좀 개념을 잡아가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보시면은 이제 신종플루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도 코스피 지수가 조금 좀 이제 낮은 정도 레벨을 좀 보이긴 했었는데, 요건 기억을 하실 게 2008년도가 이제 2009년도 이제 그 봄 정도였거든요. 4, 5월 정도가 신종플루가 이슈가 많았을 때인데, 2008년도 말은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그 유명한 금융위기죠. 그 이후에 빠른 회복 과정을 보이고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의 절대적인 레벨 자체는 워낙 많이 금융위기 때 떨어졌다가 회복하다 보니까 지금 수준에서 봤을 땐 좀 낮아 보이는 그런 정도죠. 다만 이제 어떤 매크로 전반적인 이슈가 보다 좀 부각이 되는 것이지 사스라든지 아니면 신종플루라든지 요거 자체에 너무 집중하시는 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그런 전염병 사례를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단순히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하나만을 바라볼 게 아니라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에 있는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떻게 얹혀 있는지를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좀 생각하는데요. 굳이 좀 비유를 드리자면 이제 권투 선수가 이제 권투를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막 게임 시작해가지고 멀쩡하면 잽 한두 대 맞아도 그냥 이러면서 그냥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잽이 세게 들어오면 이제 잽이 이제 세게 들어오거나 할 땐 그땐 조금 흔들리지만 근데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 10회 정도 됐습니다. 10라운드 정도. 굉장히 많이 지쳐있겠죠. 정신이 없는데 그때 잽을 맞으면 쓰러집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제 체력, 그러니까 그 경제의 펀더멘털 자체가 굉장히 약화돼 있을 때 그럴 때 이렇게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도 이런 잽이 툭 날아오게 되면 여기에 시장이 굉장히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최근 보시면 뭐 중국 증시가 막 8%씩 하루에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중국이라는 나라 내지는 중국하고 연계되어 있는 나라들의 경제가 지금 이제 무역 합의 이후에 많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는 연약하다.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거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잽이 툭 들어와가지고 한번 휘청이게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굳이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저도 이 부분은 조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개연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원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중국 자체에서 소비나 투자나 이런 게 빠르게 위축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럼 중국에서 소비를 하지 못한다는 거는 어떤 이슈를 만들어내냐면은 이제 미중 무역 합의 1단계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중 무역 합의 1단계가 끝날 때 미국은 중국한테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뭐냐면은 미국 물건을 많이 사줄 것을 요구를 하게 되죠.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한테 뭐라고 하냐면 합리적인 가격이고 우리 중국 소비자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만큼을 사주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의 소비가 얼마만큼 강해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슈가 딱 터지게 되면서 중국의 소비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위축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럼 중국 자체의 성장이 위축되는 것도 1번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제 수출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무역 문제 때문에 무역 전쟁으로 그런 상태에서 내수가 올라와야 되는데 내수 소비가 위축돼 있는 데다가 미국하고 미중 무역 합의에서 미국의 물건을 사주기로 했었는데 결국엔 소비가 올라오지 않게 되면 미중 무역 합의에서의 마찰음이 새롭게 생겨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도 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분석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길게 좀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전염병 이슈라는 게 물론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펀더멘탈에서 이 전염병 이슈가 얹혀졌었을 때 충격을 주는 게 좀 크다라고 보고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에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걸 보면 시장의 펀더멘탈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약한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정리할 수 있고 중국의 어떤 소비를 흔들어 놓는다는 점에서는 무역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좀 연계되어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어떤 트리거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그러니까 기름이 잘 가득 차 있는 방에 어떤 성냥개비에 불 붙인 그런 느낌인 거고요. 전체적으로 그럼 어떤 상황이 형성되어 있는지 이 경제의 펀더멘탈에 보다 좀 집중하시는 게 어떤가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뉴스를 보면 이번에 이제 춘절 네, 그렇습니다. 명절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기에 소비가 확 일어나가지고 네. 그게 전체 1년 가운데 차지하는 소비 네, 비중이 그렇습니다. 높은데 이게 죽어버려가지고 네. 기업들도 어렵고 뭐 전반적으로 다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 또 연휴가 더 길어지면서 네, 그렇습니다. 또 그 생산 활동도 줄어들게 되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3개월 몇 개월 더 지속이 되면 그때는 정말 뭐 말씀하신 대로 네. 경제 위기의 트리거가 이것으로 될 것이다 얘기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꽤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물론 이런 어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이제 2개월, 3개월로 더 이어진다, 안 이어진다 이거는 제가 좀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경제 위기로 이어진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 지금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이제 번져나갈 수도 있겠죠. 내지는 그 전염병이라는 이슈가 경제를 갖다 위축시키는 속도가 저희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다면 뭐 그럴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는 있습니다만 이제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작년에도 보면은 중국 경제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고 중국도 결국에는 내년에 집행해야 될 혹은 하반기에 집행해야 될 재정 그 지출을 갖다가 상반기로 땡겨오면서 각종 인프라 사업을 하면서 경기 부양을 했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는 이게 성장의 치명적인 요인이 되는 건 맞지만 이걸 향후에 정책 당국에서 어떻게 막아주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정책 공조를 어떻게 해서 받아주는지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뭐랄까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극단의 시나리오가 나오게 됐었을 때는 오히려 그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경기 부양에 대한 이슈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게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오늘 뉴스를 보니까 오전에 뭐 진짜 네. 상하이 지수가 네. 뭐 8% 가까이 막 폭락하고 네. 막 이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야 한국도 이제 큰일 났구나 생각했는데 한국 주식 시장은 뭐 잘 버텨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현상은 왜 이러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지금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이 흔들리게 됐었을 때는요. 결국에는 성장 자체가 위축이 될 거라는 그런 이슈가 되게 강해지게 되죠. 그럼 성장이 굉장히 희소해지는 상태에서 시장에서는 뭘 기대하냐면은 유동성 경기 부양책이 나와줄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럼 이걸 하나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결국엔 성장이 약한 상태에서 돈이 많이 풀려 나오잖아요. 그럼 이 돈이 어딘가에 가서 고여야 돼요. 그럼 이 돈은 어디로 가냐면
조금이라도 성장이 워낙 나오지 않으니까 아주 작은 성장에도 굉장히 높은 프리미엄을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약간이라도 성장이 나오는 쪽으로 돈이 확 몰려갑니다. 그럼 지금 시장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딱 봤었을 때 전 산업군 중에서 어디에서 성장이 나오고 있는가, 요걸 우리는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성장이 나오고 있는 산업이 IT나 반도체 쪽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IT나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쫙 쏠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중국이 크게 흔들리면서 경기 부양에 대한 이슈가 강해질 것 같아, 돈이 많이 풀려 나올 것 같아, 보면은 페드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거라는 그런 그 확률이요, 어제 보니까 이제 크게 올라가가지고 60%까지 올랐더라고요. 올해 6월까지. 그 얘기는 뭐냐면 추가적으로 그럼 돈이 나올 텐데, 그럼 이 돈이 어디로 쏠릴까? 그러면 결국엔 약간이라도 성장을 하는 그쪽으로 쏠리지 않겠어라고 해서요. 코스피 중에서는 이제 IT 섹터의 반등이 좀 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나스닥 지수의 반등이 다우존스나 이런 데보다는 훨씬 더 세게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중국하고 관계되어 있는 전통의 산업군들 있죠. 전통 제조업군들은 그다지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이라는 것에 대한 희소 가치를 부여받는 그런 IT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이런 쪽에서의 이제 반등은 좀 세게 나왔다. 이건 이제 유동성의 효과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시장 참여자들이 네. 예전에 사스가 그랬고 뭐 네. 여러 가지 그런 네. 전염병들이 그랬던 것처럼 네. 몇 개월 안으로는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아마 낙관론에서 아마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예상외로 모든 그 위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던 데서 터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상하지 못하게 이게 좀 더 확산이 커지거나 네. 확산되거나 더 그 잡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 네. 그로 인한 피해가 커지게 되면 달라지겠죠, 지금하고는?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번져나가는 속도가 훨씬 더 강해진다고 했었을 때는 결국에는 경제의 성장 자체를 억누르게 됩니다. 근데 단순히 그게 성장이 중국만 흔드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경제를 흔들어 놓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샘플로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그 2016년도에 브렉시트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고된 사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브렉시트가 만약에 현실화됐었을 때는 그 투표가 만약 브렉시트가 찬성 쪽으로 흘러가게 됐을 때는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흔들릴 것이다. 이제 이런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악재가 눈앞에 딱 보이는 경우에 그때 당시에 대응했던 게 뭐냐면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FRB, 페드나 아니면은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죠, ECB나 아니면은 이제 그 영국 중앙은행, 영랑은행 BOE거든요. 이런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딱 모여가지고요. 그 결국에는 브렉시트가 발언하는 그 영국의 금융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를 합니다. 그래서 브렉시트 찬성 딱 발표가 나자마자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뿌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날 주가를 보시면 이게 V턴이 나와요. 그때 당시 주가를 보시면은 이게 16년도 6월 24일이었거든요. 딱 V턴을 만들더라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이 상황 자체가 확산이 되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세계 경제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위축되는 거, 당연히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반작용들, 경기 부양의 반작용이 보다 더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해석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질병이 퍼지는 질병 자체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네. 이 질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현상들을 그렇습니다. 극복하기 위한 네. 정부들의 대책. 네, 그런 것도 이거에 좀 같이 보는 집중을 것도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병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어떤 경제 펀더멘탈 상황에서 이 질병이 일어났는가, 그걸 같이 좀 해석하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질병이라는 팩터, 원 팩터만 보는 게 아니라 경제 현상이라는 컨텍스트나 멀티 팩터를 같이 봐주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